정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 80%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열심히는 해요. 근데 뭐만 열심히 해? 예, 안 중요한 것만 열심히 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어떤 걸 공부할까요? 이런 애들도 똑같이 열심히 해. 오히려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학생들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공부해?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응?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그렇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학생,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네, 이 차이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뭘 열심히 하고 싶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성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지?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쓰는지 1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학교 수업에 집중하라. 여러분들 요즘 여기 지금 학원 안 다니는 친구도 혹시 있어요? 나는 학원에 전혀 안 간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 학생들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중심의 공부를 해요. 학교 수업보다도 뭐가 주가 돼요? 학원 수업이 더 중요해. 그렇죠?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뭐예요? 다 엎드려 자요. 졸아요. 집중 안 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문제 누가 출제하죠? 학원 선생님이 출제하나요? 아니죠. 누가 출제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출제할까?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내겠죠.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학원 다니지 마, 오늘부터 학원 다니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학원도 나름대로 필요는 해요. 그러나 학원은 뭐예요?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주는 뭐가 돼야 된다? 학교 수업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수업에 가서는 졸아도 돼요, 막말로 하면은. 그러나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왜? 시험 문제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수업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교과서도 있고, 혹은 어떤 선생님 따라서 어떤 프린트물을 요약 정리해서 프린트물을 내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교과서나 그 프린트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필기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갖고 필기하느냐?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필기하겠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필기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까지 그려야 되고요. 선생님이 농담을 하면은 농담까지도 필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자세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랫동안 설명하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별표를 쳐놔야지. 밑줄도 치고 별표도 쳐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어느 정도 다 걸러줘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뭐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되는지 이게 다 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 중에 수업에 집중 안 하고 그것을 잘 파악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뭘 활용하면 될까? 그때는 뭘 활용하면 될까? 내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뭐가 시험에 나올 만한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뭘 이용하면 되지? 그때는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누가 출제한 기출문제? 가능하면 그 선생님이 낸 기출문제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낸 기출문제라도 보고, 기출문제는 내가 풀어보고 내가 100점 맞아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출문제 풀었더니 100점 맞아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기출문제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게 내 성적에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왜 풀어요? 내가 뭐가 중요한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중요한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죠.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필기를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뭐 한다?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수업도 노트 필기도 했고 기출문제도 대충 보면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만 보면 돼? 무엇을 갖고 문제를 냈는지만 보면 돼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어떤 내용을 갖고 문제 출제했는지 그것만 파악해도 성공이에요. 그거 파악한 다음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요약 정리는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는지 그 샘플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줄 텐데요. 요약 정리한 것 갖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 갖고 공부한다. 물론 뭐 책 갖고 공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고 요약 정리한 것을 반복해서 읽고 복습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적은 시간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 언제 복습해야 돼요? 그날 수업 들은 것은 그날 복습해야 된다. 이 원칙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 그날 수업 듣고 그날 집에 와서 복습한다는 학생들 혹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늘 수업 들은 거 하루가 지나면 내가 몇 프로쯤 기억할까? 오늘 낮에 수업 들은 것을 오늘 저녁에 내가 복습을 하면은 한 10분이나 20분이면 복습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내일 복습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적어도 1시간 이상 복습해야 돼. 1시간 이상. 그만큼 인간의 기억력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습은 언제 해야 된다? 그날 복습해야 된다.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 복습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요약 정리를 미리 해둔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 내가 이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을 갖고 있는 학생들 혹시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어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아직 나만의 공부 방법이 없다. 좀 심각해요. 이런 친구는 주로 뭐에 의존하는 공부를 했다? 지금까지 학원에 의존하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학원에 의존하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공부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부해도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나만의 공부 방법을 갖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는 어떤 공부다? 쌓이는 공부예요. 한번 공부하고 날아가는 공부가 아니고 사라지는 공부가 아니고 이게 계속 어떻게 돼요? 축적이 돼요. 이래야지 나중에 공부하는데 힘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공부한 거 전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나는 또 다음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효과는 떨어지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부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공부한 방법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공부한 방법이다 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요즘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 나간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일단 뼈대를 세워야 돼요. 뼈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는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공부는 쌓인다 안 쌓인다? 전혀 남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쌓여요. 공부하는 대로 다 없어져. 시험만 끝나면 다 없어져. 백지가 돼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뼈대를 세운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보세요.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붙은 이 살이 내 몸을 지탱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부도 잘하려면 뼈대를 세워야 돼요. 자, 그럼 뼈대는 어떻게 세우느냐? 그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딱 받았어요. 가장 먼저 뭐 봐요? 어떤 책을 받았어. 어떤 책이 있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먼저 뭐 봅니까? 제목 봐야 되죠? 제목 봐야죠. 제목을 안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봐요? 그 다음에 뭐 보죠? 목차 봐야 돼요. 목차. 혹시 여러분들 책 받았을 때 목차 보는 친구들, 목차 보는 친구들, 저기 몇 친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차를 왜 보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차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이거는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하는 책도 교과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과서를 받으면은 먼저 뭘 봐야 된다?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보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릿속으로 뭘 해본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구나. 내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만 보고? 목차만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차를 봐서 전체적인 흐름을 대충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책이든지 뭐가 있어요? 소제목들이 다 달려 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으면은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소제목을 보고 이 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뼈대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뼈대를 세웠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야 돼. 그거는 뭐냐?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 중심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요약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요약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뼈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뼈대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책은 강성태 영문법 필수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뭘 적어놨어요?
그 책의 목차예요. 그죠? 자, 우리 목차에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의 핵심 동사,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 동사의 의미 확장, 문장의 확장,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기. 이게 큰 제목이고 그 밑에 문장의 형식, 시제, 분사, 부정사, 동명사, 뭐 그 다음에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 이렇게 쭉 나가죠. 여러분들 이 목차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목차는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영문법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차를 보면은 영어 문법을, 여러분들 영어 문법 공부해야 안 해요? 영어 문법 공부하죠.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공부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공부하는 것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거지? 영어 맨날 공부하잖아. 문법 맨날 공부했잖아요.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뭘 공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차를 보고 그게 내 생각 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자, 목사님 여기 지금 뭐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뭐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동사. 음? 자, 동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게 강승태 영법이 한 거의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동사예요 지금? 동사가 몇 프로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한 영어 문법의 70%는 동사에 대한 거예요. 70%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뭘 공부하는 거다?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 문법 공부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동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동사만 알아도 영어 문법의 중요한 거는 다 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왜 동사가 중요하냐? 자, 챕터 1 보세요. 문장의 형식. 영어 문장 몇 형식까지 있죠? 5형식이 있죠. 형식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영어 문장 형식이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시제. 시제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동사의 시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도 동사예요. 분사, 부정사, 동명사 다 뭘 활용한 거예요? 다 동사 활용한 거죠? 여러분들 분사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뭐 붙이죠? ing나 ed 붙였죠. 부정사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뭐 붙여요? to 붙이죠. 동명사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죠. 그러니까 전부 동사의 내용이에요. 조동사 뭐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자, 가정법이라고 뭐 별개 같지만 가정법 딱 따지고 보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 완료는 뭐예요? 시제잖아. 시제는 뭐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수동태 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동사 형태를 BPP 형태로 바꿔서 수동태로 만든다. 그죠? 이러면은 여러분들 영어 문법 중요한 거 이미 다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된다?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치사 별거 없어요. 저거는 외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접속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법책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품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품사. 그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동사, 전치사, 접속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품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품사를 공부하는구나. 품사 중에서도 동사를 공부하는 게 영어 문법의 핵심이구나. 이 목차를 보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차를 본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수학 책의 목차예요. 자, 여러분들 왜 1학기만 했어요? 2학기는 뭐예요? 2학기는 도형이에요. 도형. 그러니까 1학기 거 쭉 연결되고 2학기는 2학기대로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중1,
이 3학년 수학책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제목을 봐, 제목을. 딱 두 가지. 중학교 수학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 첫째는 수를 알아야 돼. 수가 뭔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알아야 돼? 식을 알아야 돼. 수가 뭔지 식이 뭔지만 알면은 중학교 수학은 끝이야. 근데 수는 무슨 수가 있어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자연수가 뭐지? 자연수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자연수는 안 배웁니다. 뭐부터 배워? 정수부터 배워. 정수가 뭔지, 유리수가 뭔지, 실수가 뭔지. 정수가 뭐지? 유리수가 뭐지? 실수가 뭐지? 이 개념을 갖고 공부를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식은 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식과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여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식은 뭐가 식이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는 식이에요. 그죠? 방정식은 이퀄 제로 붙이면 이거는 방정식이 돼요. 함수는 이퀄 제로 대신에 뭐 붙이면 돼? y는 붙이면 돼요. 이게 수와 식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예요. 이걸 언제 배운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것만 배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살을 붙여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든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뼈대 세우는 거는. 여러분 성경책 굉장히 두껍죠? 성경책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66권으로 돼 있죠. 그럼 이 성경책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책을 뼈대를 세워야 돼. 어떻게 세우면 될까?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뭐다? 성경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결국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성경책 전부예요. 알겠죠?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뼈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뼈대는 뭐 보고 세운다? 뼈대 뭐 보고 세운다? 제목과 목차를 보고 뼈대를 세운다. 알겠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약 정리를 해야 되잖아. 요약 정리한 거 갖고 시험 공부해야 돼요. 책 갖고 공부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요약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요약 정리할 필요 없죠. 뭐만 요약 정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거, 중요한 것만 요약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책들도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내줘야 안 내줘요? 프린트물 내주는 선생님들 많죠. 그게 1차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갖고 활용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내가 내 스스로 요약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여기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강성태 영문법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정사 부분이에요. 부정사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2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20페이지를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투부정사의 개념이 뭐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원형 부정사,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은 내가 부정사에서는 뭘 알아야 되겠구나, 뭘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 감이 와야 돼. 자, 우리 투부정사는 개념, 투부정사의 개념이 뭐죠? 투부정사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뭘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지? 뭘 투부정사라고 그래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 부정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부정사라고 해요? 왜 부정사라고 하지? 에? 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정사 공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품사 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단어는, 모든 구나 절이나 단어는 다 뭘 이미 갖고 있어요? 품사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만 안 갖고 있어? 투부정사라는 놈만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투부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품사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명사적 용법이라 그래. 형용사로 쓰이면은 그걸 뭐라 그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 부사로 쓰이면 그걸 뭐라 그래? 부사적 용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투부정사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구체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명사로 쓰이는 거지? 이것만 나중에 알면 돼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정사에서 투부정사에 뭐가 중요해요? 의미상의 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마 이투 구문, 이포투 구문 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면 for를 쓰지 않고 over를 쓴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뭘 원형부정사를 써요? 동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나 헬프동사는 그 다음에 목적격하고 목적격 보호로 원형부정사를 취한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죠? 자, 그러면 요걸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몇 줄 돼요? 반 페이지도 안 되죠? 20페이지 되는 책을 내가 정리하면 이렇게 반 페이지만 정리하면 돼요. 요 안에 시험에 나올 거는 어떻게 돼요? 다 들어있어요. 어떤 시험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내가 딱 요약 정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내가 요약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연습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저는 요약 정리 그래도 못하겠어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다시 개인 지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요약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외워야 되잖아. 그죠? 외워야 되잖아. 여러분들 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영어 단어 내가 30개 정도 영어 단어 외우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30개 외우려면 몇 분 걸리지? 예빈아, 영어 단어 30개 외우려면 몇 분 걸려? 10분에서 15분. 와, 10분에서 15분 만에 30개 외울 수 있대. 굉장한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막 쓰면서 외우죠? 막 쓰면서. 어떤 사람은 깜지 쓰듯이 막 반복해서 쓰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자, 어떻게 외워야 된다? 암기하는 방법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라.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눈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귀도 있죠. 또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워야지. 그렇게 외우는 것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감각을 활용해서 외운다. 감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암기하는 데 효과적인 감각은 뭐다? 이미지다. 이미지화 할수록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미지화를 해라. 그러면은 상상력이나 창의력도 덤으로 키워져요. 여러분들 혹시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애들 있으면은 그 애들한테 상상력이나 그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은 애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뭐예요? 자기 머릿속으로 막 그 얘기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혹은 아주 글을 못 읽는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책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책을 그냥 보여주면 안 돼. 그림책을 보면서 애들한테 뭐 하라고 시켜야 돼요? 이거 그림책 보면서 네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찍었는데 얘기를 해봐. 뭘로? 말로. 그렇게 하면은 애들한테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키워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애들은 자라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터득을 해요. 자, 그래서 최대한 뭐 한다? 시각화한다, 이미지화한다. 그 다음에는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된다. 요거예요. 첫 번째 뭐 한다? 이미지화한다. 두 번째는 뭐 한다? 청각을 활용한다. 세 번째는 반복한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영의 품사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영의 품사 몇 가지 있어요? 8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외운다.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영어의 품사는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 품사를 공부하는 게 뭐 공부하는 거다 그랬어요?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을 아까 목차에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어에 8가지 품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그 방법이에요. 자,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은 명시요, 이름은 대동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다? 내 형부예요. 여러분들 형부 누군지 알죠? 예, 이 사람이 누구다? 명대동 형부예요. 예, 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들 손편지 안 쓰죠? 근데 제가 어릴 때에도 손편지 다 썼어요. 그 편지 쓰면은 명대동 형부 쓰고 이렇게 딱 보내요. 그 옆에 뭐 붙여요? 전 이렇게 붙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명대동 형부 전이라고 썼고, 제가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형부하고 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죠? 예, 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요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딱 박아 넣는 거야.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 명대동 형부전 접속사 이렇게 그냥 나와요. 감탄사는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저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화를 해서 외우면은 이렇게 외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외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외워놓도 좋겠지만 이렇게 내가 외워야 될 핵심 단어들을 뽑아서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외우면은 이렇게 외운 것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제가 금방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는 내가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도표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의 품사에는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 단어들만 갖고 온다고 그게 문장이 되나요? 아니죠. 그게 문장 속으로 들어오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법칙을 배우는 게 그게 뭐예요?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명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명사의 역할이 뭐예요? 문장 속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세희야,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명사, 대명사는 주어, 그다음에 동사는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전치사는 다 뭐예요? 수식어. 그다음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그다음에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도 명사, 대명사인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형용사. 예, 제가 여기에 뭐라고 쳐놨어요? 지금 형용사 부분에다가 색깔도 칠해놓고 별표도 쳐놨죠.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미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형용사는 또 형용사에 포함되는 아까 우리 영어 문법 목차에서 봤던 형용사에 해당되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가 형용사야? 분사도 형용사죠. 그죠? 그러니까 분사도 뭐가 될 수 있다? 보호가 될 수 있다.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영어 문법 문제는 거의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영어 목차도 보여줬고 중요한 것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그려줘야 돼. 아, 내가 영어 문법 공부하면서 뭘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가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각을 활용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걸 내가 한번 쭉 이렇게 처음에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활용해야 된다? 청각을 활용해야 돼요. 청각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 소리내어 가르쳐보라. 여러분들 공부 혼자 조용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옆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한테 내가 공부한 것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굉장히 내가 암기할 수 있는, 내가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에 인형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인형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곰인형이라도 놓고, 친구가 없으면 곰인형이라도 놓고 한다. 근데 나는 곰인형도 없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책상 앞이나 벽을 앞에 놓고 그렇게 내가 가르쳐 본다. 가르칠 때는 뭐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돼서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내가 말로 한 게 다 어디로 입력이 돼요? 내 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아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잠깐 얘기했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쓰면서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외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일단 영어 단어를 쫙 적어요. 스페링을 적고 오른쪽에 발음을 모르면 발음도 적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뜻을 적고 한 페이지 A4지에 한 30개 정도를 적어요. 30개를 몇 분 안에 외워야 된다? 30개 외우는데 1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30개 외우는데 절대 1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죠? 어떻게 외우느냐? 15분 안에 내가 이 30개를 다 외워야지.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 시간도 쪼개야 돼요. 어떻게 외운다? 처음에는 3분을 외워요. 3분을 쫙 외워요. 스펠링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스펠링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학교에서 스펠링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때는 외워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스펠링 외울 필요 없이 쭉 외워. 몇 분 동안? 3분 동안 쫙 30개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1분 정도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3분을 외워요. 그 다음에 또 1분간 테스트를 해. 그 다음에 또 3분을 외워.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 요 세 번 반복할 때 몇 분 걸려요? 한 10분에서 15분 안 걸려요. 이 안에 다 외울 수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세 번 반복했는데도 다 못 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그 사람은 공부를 포기해라, 진작에. 그게 제일 낫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정말. 나중에는 3분씩 안 해도 돼. 이게 습관이 되면 2분만 해도 돼요. 2분하고 테스트하는데 10초, 2분하고 테스트하는데 10초, 2분하고 테스트하는데 10초. 몇 분 걸려요? 7분이면 내가 몇 개 단어 외울 수 있어? 30개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제가 해봤어요. 많은 학생들을 대상을 해봤는데 못하는 학생, 제가 지금까지 한 학생들 중에 이것을 못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안 하고 다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자, 이제는 반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약 정리하고 내가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아까 제가 좀 더 설명했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외워야 된다. 내용 전체를 읽고 이해를 하면서
요점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공부한다. 첫 번째는 이게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 세우고 중요한 것들 정리하고. 근데 이 요약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다. 그럼 몇 페이지로 해야 돼? 20페이지 정도, 책이 20페이지다. 그럼 이거는 나는 정리할 때는 몇 페이지로 해야 돼? 1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야 돼요. 알았죠? 책의 내용이 2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면 나는 1페이지 안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이외 차이는 아까 얘기했죠? 친구나 인형이나 그것도 없으면 뭘? 책상이나 벽을 앞에 두고 내가 가르쳐 본다. 세 번째는 요약 정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말하면서 외운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면요, 이제 자기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사진이 찍혀져요. 알겠어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한 5번 정도 하면은 5번 정도 하면은 사진이 찍혀지고, 머리가 저보다 좀 좋은 사람들은 한 3번만 해도 사진이 찍혀집니다. 그럼 내가 시험 보려고 책상에 딱 앉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요약 정리한 게 사진으로 찍혀서 딱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돼? 그 내용 보고 문제 풀면 돼요. 실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수할 염려 없어요. 왜? 보고 적는 건데 왜 실수해요? 그래도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머릿속에 사진이 찍혀요. 정말이라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저보다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진이 찍혀서 어떤 내용이든지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런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봐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쫙쫙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게 시험 범위에 내가 한 5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해놨어요. 그러면은 문제 풀면 어떻게 돼? 내 머릿속에는 내가 외운 게,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착착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거 보고 문제 풀기만 하면 돼요. 이런 공부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도 유용하지만 나중에 대학 가면은 어떤 시험 내요? 문제 한 문제 주고 뭐 4페이지, 5페이지 적으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경험으로는 10페이지 정도 이미지화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자신감,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 실력이 뛰어나다고 1등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운동선수들,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항상 우승해요? 못하죠. 왜 그러냐? 자신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차이.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1등도 해본 애들이 1등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하고 전교 10등하고 실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누가 실수를 적게 했느냐의 그 차이예요.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냐?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1등 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1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켜내야 돼. 그래서 불안해요. 1등을 못한 친구들은요 1등을 해야 되니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을 가르게 돼요.
이것이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은 만약에 스카이를 지원한 학생들 실력이 누가 좋고 누가 낮고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 학생들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다? 이 자신감에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여기 잠언서 말씀도 적어놨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아빠잖아, 아빠. 여러분들 아빠잖아요. 아빠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안 좋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세요?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뭐 해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해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보지 않으면,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정말 효율적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 고3들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적은 시간 투자하면서 좋은 결과 내야 되잖아요. 인풋은 최대한 줄이고 아웃풋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높여야 되잖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은 이 효과는 금방 나타나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빨리 나타나는 애들은 3개월 안에 나타납니다. 3개월 안에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학교 공부에서도 뛰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